140페이지 먼저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139까지 되게 열심히 문제를 쭉쭉쭉 풀었잖아. 그래서 오늘은 딱 두 문제만. 이게 우리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앞에는 유형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파트가 테마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문법 문제를 딱 두 문제만 풀고 저번처럼 두 문제만 딱 풀고 다음 거 오늘 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문제는 머리도 흘겨온 단어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제가 풀게요. 자, A 봅시다. A 보니까 요거 되게 많이 봤죠? 대시냐, 와시냐. 머릿속에 딱 기억나야 돼, 이제. 오케이? 뒷문장 봐서 빠진 명사가 높다. 그럼 한 번에 that. 빠진 명사 있다.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자고. 그죠? 가봅시다. 뒤에 보니까 every child. 여기 컴마 찍었으니까 여기서 either boy or girl. 여기는 가로 묶읍시다, 이렇게. 컴마니까 그냥 묶었다고 보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is going to have. 이 전체를 그냥 동사로 봐도 괜찮죠? 됐죠? is going to have. 동사. 그런 다음에 the same pattern of friends as you do. 여기 동사 또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as가 접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동사는 지금 이 앞에까지 봐야겠구나. 여기 볼까요? 동사가 지금 3개, 접사가 2개. 그죠? 여기 하나, as 하나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뒷문장 봐야겠죠? 뒷문장을 보니까 every child 얘가 주어가 되고요. is going to have가 동사가 되고요. the same pattern of friends 목적어 되고요. 빠진 거 있다 없다? 없다. 한 방에 정답은 that. 쉽게 찾았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B. 일단 요거 지우고 갈까? 요거 지울까요? 요거 이렇게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시고 됐죠? B를 보니까 stands랑 standing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두 개를 보니까 동규야. 봐봐. 보기를 보니까 얘는 stands고 얘는 standing이야. 둘의 차이가 뭐야? 3인칭 그렇죠. 얘는? 오. 그렇게 기억하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규가 말한 거는 각각의 특징이지. 얘의 특징, 얘의 특징.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만 하면 돼. 차이가 뭐지? 이렇게만. 한 가지는 지금 동규가 말한 것처럼 이 시제를 가졌죠. 3인칭 단수 현재 이렇게 해서 얘는 시제를 가진 거지. 얘는 그러니까 진짜 동사가 되는 거죠. 진짜 동사가 되고요. 얘 ing가 붙었잖아. ing가 붙는 순간 시제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냥 가짜 동사야. 그러면 이거 푸는 건 되게 쉽다.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결국에 이제 접속사의 개수만 세보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장을 좀 보니까 some prefer 여기 동사가 되겠죠. to have or simply end up with. 여기서 여기 have, end up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a larger group of friends with no one person blank out as a special friend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지금 동사가 여기 하나 있잖아. 근데 여기 문장 어딘가에 접속사가 있다면 접속사가 있으면 얘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세요? 동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요게 조금 이해가 덜 되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하나만 적을 거야. 공식. 우리 맨날 쓰던 거. 이게 지겨울 정도로 쓰는 거.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결국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거 아니야. 그지? 이거 동사 하나 나왔잖아. 접속사 있으면 접속사가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동사가 2개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어딜 보더라도 접사가 있어 없어? 접사가 없어요. 접사가 없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한 방에 정답은 standing. 바로 갈 수 있겠죠. 되셨죠? 그럼 뭘 지울까요? 여기 지워야겠네. 여기 stands 얘를 지웁시다. 이렇게. 되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dull을 쓸 거냐, dully라고 쓸 거냐 이렇게 나왔잖아. 지성아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지? 그렇지. 요거 dull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dully라고 하는 것은 부사가 되는 거잖아. 우리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은 지성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어떻게? 야, 너 누구 수식해? 너 누구 수식하는 건데? 네가 만약에 명사에 대한 수식이라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네가 만약에 동사가 되는 거라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장을 좀 보니까 여기도 보면 되겠죠? That they can follow intently at home and and가 있었구나. may find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여기 또 보면 되겠죠? may find 한 다음에
The general play of the playground. 이게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운동장에서 일반적인 놀이. 오케이? 놀이터 가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 술래잡기 하고. 예? 운동장에서 노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발견해내는 과정이 지루한 겁니까?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지루한 겁니까? 술래잡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지루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오케이? 운동장에서의 놀이가 지루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얘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운동장에서의 놀이. 됐어요?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뭘 써라? 당연히 the를 써라. 이렇게. 되셨죠? 정답은 1번. 그럼 봐봐. 지금 당장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오케이? 어차피 우리가 해석도 안 하고 쭉쭉쭉 왔으니까 그건 괜찮다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 덜 되더라도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군화가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실제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걸 꼭 기억하시라. 되셨죠?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한 문장만 더 해볼까요? 한 문장 더 할게요. 자, 40번 정답 쓰세요. 답 써보세요. 맞아. 응, 맞아. 그러니까 알맞게 고치라고. 응. 잘했어. 해봐. 봐봐. 지금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동사를 찾고 동사 찾고 동사 찾고 이런 표시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기도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이 차근차근 가야지. 문장 분석하는 연습을 좀 더 해. 응? 그럼 될 거야. 자, 해볼까요? 서윤, 정답. 응? 아직? 오케이. 가은, 정답? 정답 5번이죠. 이렇게, 5번. 봐봐. 질문해볼게. 서윤아, 정답이 5번이래. 그지? 5번이래. 근데 서윤이가 문제를 풀다가 위치라는 녀석을 만났어. 이런 단어를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렇게 먼저 풀면 틀릴 확률이 생겨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케이? 왜냐하면 항상 그랬잖아. 동사가 나오면 동사인지 아닌지,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 그럼 접속사랑 관련되는 거잖아. 생각해봐. 얘가 카테고리 자체가 접속사랑 관련되는 거라고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접속사인지 아닌지가 먼저예요. 항상 그게 맞냐를 먼저 물어봐야죠. 오케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얘가 접속사가 맞냐 아니면 사실은 여긴 접속사 자리가 아니었냐 이걸 먼저 따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개수는 다시 한번 동사의 개수랑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접근해야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봐봐. 나중에 여기서는 그냥 위치로 나왔지만 나중에는 혹시 질문 자체가 야, 너 여기다가 댐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위치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 대명사를 쓸 자리인데 관계 대명사. 근데 뒤쪽에 빠지명사 있냐 없냐? 그럼 대명사도 여기 있으니까 뒤에 빠지명사가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틀려버리는 형태가 돼버린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시라. 접속사가 나오면. 됐죠? 그럼 봐봐. 문장 좀 볼게. 어디부터냐? You will never fail. 얘가 동사죠?
the need to win the affection of such a person if you are content with blank you have under your clothes and under your skin.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몇 개?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사가 2개 필요하죠. 찾아보면 제일 먼저 어디? 여기 if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게 없네요. 저기 and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매번 말했잖아. 여기 and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항상 뒤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뒤에 보니까 under your skin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2번, under your clothes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동사의 개수랑 전혀 관계가 없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럼 접속사가 더 필요하네? 접속사 자리가 맞아요. 됐어? 소연? 오케이? 이렇게. 그냥 접속사가 맞다. 접속사가 맞으면, 여기 맞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때 뒤를 보는 거죠. 접속사가 맞으면 뒷문장을 봐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속사라는 가정이 있어요. 접속사라는 이제 확신이 있어야 뒤쪽 문장을 보는 거죠. 뒷문장을 보고 뭘 찾아라? 빠진 명사를 찾아라.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됐죠? 그럼 모르지. 뒤 한번 보자고요. 뒤를 보니까 which 뒤를 보니까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는데요? 네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죠.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럼 여기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죠. 됐습니까? 그럼 위치가 바로 맞는 거야? 아니죠. 빠진 명사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동우야, 여기 접속사라서 뒷문장을 봤더니 빠진 명사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접속사 뒤쪽에 빠진 명사가 하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얘가 관계 대명사라는 뜻이죠. 그 명사 빼다가 접사랑 합친 거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 끝이야? 아니지. 여기서 한 번 더 가야죠. 더 가서 뭘 찾아야 돼? 뒤에 한 번 봤으니까 공평하게 앞에도 한 번 봐야죠. 왜 앞을 봐야 되냐면 관계 대명사란 녀석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선행사 수식이거든. 제대로 그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앞을 봐야죠. 그 앞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이때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위치가 맞죠. who 또는 which 또는 that. 물론 요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요. 이렇게 되고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가 없으면 뭘 써야 돼? 이때 what 이런 형태를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앞을 보니까 전치사만 나왔네요. 오케이? 전치사만 나오고 뭐가 없어? 선행사가 따로 없죠. 그렇다면 요 경우가 되겠네요. 선행사가 없는 경우.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what 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것이 맞다. 됐어요? 오케이? 선생님 됐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참고로 그 밑에 공간 좀 많이 있잖아요. 옆에도 있고. 여기 하나만 더 적을게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요거 적어주세요. 이거 몇 번 알려줬었는데 우리 그 신텍스 1.5 할 때 말했던 건데 이거나 혹시 이거 기억나? 전치사를 쓴 다음에 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전치사를 쓴 다음에 what을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했죠? 오늘 손목 아프니까? 아프니까. 자, 보면 그 전치사 플러스 위치랑 전치사 플러스 what이랑 어떻게 구별을 하냐? 어떻게 구별하냐면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이걸 묶으세요. 이거 한 덩어리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우야, 이거 전치사랑 위치랑 합치면 뭐가 돼? 그렇지. 얘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what은 내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냐면 이거 잘라서 봐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what을 따로 봐야 돼. 민재야, 이거 왜 따로 봐야 돼? what은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what은 명사절로 혼자 다니기 때문에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따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what은 뭐가 됩니까? 이 what은 혼자 나왔으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근데 우리 이거 구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랑 요 구분을 못하진 않잖아. 그죠? 뒷문장을 봐서 빠진 명사가 있으면 여기, 빠진 명사 없으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아는 형태로
쉽게 풀 수 있는 이 형태로 문제를 치환해 버리면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도 있죠.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what이 되어야 이 빠진 명사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전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문법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어디로 가실 거냐면 그 문장 삽입으로 가야 되거든요. 72페이지였나? 그죠? 72 맞죠? 자, 72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가보죠.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 문단 그 삽입 문장의 위치를 찾아라 이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순서 정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순서를 정할 때 연결어 잘 봐야 된다. 연결어. 그리고 대명사를 잘 봐라. 관사도 중요하고요. 그 관사랑 대명사랑 합치면 부정대명사 이렇게 되고요. 이름이나 직함도 봐야 되고 시간과 장소의 흐름을 보셔라. 그러니까 이 6가지를 가지고 단서를 찾아서 마치 탐정소설일 듯 단서를 찾아서 정답을 하나하나 유추해내라 이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이제 글의 순서를 문단 순서를 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오답을 빨리 지워야 되죠. 빨리빨리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힌트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건 똑같아요. 그 6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이 단서를 찾아내는 건데, 정답을 골라내는 그 순간의 전략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뒷문장을 보셔야 돼. 뒷문장. 오케이? 정답을 확정짓는 건 항상 뒷문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결정적인 힌트는 뒷문장에 있다. 뭔 소리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별표. 당연히 주어진 글을 먼저 읽어야죠. 주어진 글을 읽어보니까 however가 나와요. however. 그러나. 아니, 생각해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역접이잖아. 역접. 그럼 앞의 내용이랑 반대가 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The problem. 그 문제는. 잠깐, 그 문제는. 요것도 힌트가 되겠죠? 그 문제는. 그러나 그 문제는 starts again. 별표 치세요.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잠깐만. 그러나 그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문제 끝, 문제 해결. 괜찮을까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어. 근데 다시 시작돼. 됐어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when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when 매번 말하지만 우리 독해할 때, 독해 지문을 읽을 때 when은 어떻게 읽어라? 그렇지. 조건을 읽어라. 이런 조건에서는 문제가 재발해요. 문제가 재발해요. 그 조건이 뭐냐? Play become a profession. profession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fast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fast. 이 fast가 말하다라는 뜻이거든. 말하는 건데 profess. 영어에서 프로는 뭐야? 앞에 나가는 거죠. 앞에 나와서 말한다. 그게 강의예요. 그리고 professor, 이 교수가 되는 거죠.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 오케이? profession. 그러니까 profession 앞에 나서서 막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전문가죠.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prof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인 거예요. 됐습니까? 놀이가, play가 직업이 되면 문제는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재발하는 조건은 뭐다? 얘가 직업이 되면. 직업이 되는 순간 문제는 재발하게 됩니다. 오케이? 뒤에 추가 설명 나오죠? With all the external rewards and responsibilities that this entail. 이것이 entail, 함이라고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external reward, 그러니까 외부적인 보상과 책임감을 가진 직업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재발됩니다. 됐어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그러나 직업이 되면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랑 관련되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왜냐면 조건이 연결될 테니까. 되셨죠? 오케이? 가볼게. 플레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often discounted. 디스카운트. 너희가 알고 있는 디스카운트는 무슨 뜻이에요? 디스카운트 어디서 많이 들었니? 가격을 깎아주는 디스카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놀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내려집니다. as 뭐로써? something for children. 야, 놀이 애들이라는 거지. 이거잖아. 그죠? 노는 게 제일 좋아. 누구야? 뽀로로 이런 거잖아. 오케이? 너 뭐 좋아하니? 난 뽀로로가 제일 좋아. 그럼
약간 정신 상태 이상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노는 거 애기들, 애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노는 건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Because 왜냐하면 it does not deal with important survival processes. 놀이가 사실은 생존과 관련되진 않잖아요. 그죠? 놀지 못했다고 죽진 않아요. 그죠? 잘 들어. 놀지 않는다고 죽진 않는다고요. 가슴속 깊이 새기세요. 자, 그렇다고. 왜냐하면 이게 useless해요. 쓸데기 없거든요. 놀이라는 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도 안 돼. 그러니까 놀이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나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좀 더 갈게요. But 그러나 this is profound misunderstanding. 근데 있잖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해래요. 오해.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놀이라는 거 사실은 그 문제 그렇게 놀기만 한다고 적용이 아닌데 약간 이런 개념이죠. 오케이? 여기서의 벗은 이 앞에 useless 그리고 여기 애들이나 하는 거 그것이 오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misunderstanding 이라고 썼기 때문에 useless하다 그건 오해다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벗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Play is important. 놀이는 중요합니다. 놀이는 중요합니다. 잠깐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앞에서 놀이는 쓸모없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럼 놀이, 이 play라는 단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play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말했다가 play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말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it is useless. 참 웃기죠? 쓸모 없으니까 중요하대요. 뭔 소리야? Because it allows us to act not because of necessity or convenience, but in order to freely express our being.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not 동그라미 치세요. not. 여기 but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not A but B.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은 뭐야? 놀이.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은 play.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not because of necessity or convenience. 뭐 어떤 편의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우리에 대한 표현이죠. 자아에 대한 표현 이렇게 하는 거죠. 자아에 대한 표현이니까 플러스네요. 그럼 놀이는 문제가 있다 없다? 놀이는 문제가 없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3번 괜찮을까요? 3번에 들어가는 거? 놀이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놀이가 직업이 되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히 모르죠. 오케이? 왜냐하면 이 앞에 것에 대한 놀이는 자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놀이를 하다 보면 막 피한 땡깡땡 하다 보면 자기 성격 나오고요. 게임하는 거 보면 자기 성격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이야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잠깐 유보. 그런데 의심되긴 하죠. 뒷문장을 볼게요. musicians 밑줄. musicians. 이 뮤지션이 뭐예요? 내가 방금 말했던 피아노 땡깡땡깡 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뮤지션이에요. 이제 이 사람 뭐가 된 거야? 이거는 생존이 되는 거라고. 가볼게. musician. playing for leading symphony orchestra. 연주를 하는 거죠. 뭘 위해서? for leading symphony orchestra.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 음악가. or athlete. 운동선수들. 그냥 나가서 공 튕기고 공 뻥뻥 차고 이랬던 애가 playing for multi-million contract with elite teams. 엘리트 팀에서 멀티밀리언 수백만 달러 돈을 받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운동선수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no longer feel that. 더 이상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They play to express the being. 그들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놀이를 한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분명히 to express their being 인데 이게 no longer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freely express our being 이랬었죠. 이 두 개 어때요? 서로 정반대가 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연결어가 없죠. 그 연결어가 어디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3번인 것이 아주 확실하죠. 잠깐만 이거구나. 그러면 문장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얘들아 여기서 나왔던 게 external reward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외적인 보상.
이 외적인 보상 그리고 책임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오케이? 내 경기를 잘했어. 내 운동을 되게 잘해. 아 그러면 이제 류현진 봐. 류현진 우리 지난번 우리 한번 해봤잖아. 류현진 1년에 얼마 받아요? 200. 뒤에는 생략할게요. 기분이 나빠지니까 200억 받잖아. 200억. 1년에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야? 욕 나오네. 야 야구해 그냥. 이런 거. 이게 외적인 보상이죠. 이 사람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가서 연주를 한데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야. 멋진 일이야. 이게 책임감이죠. 됐습니까? 아, 이건 일종의 예시였구나. 뭐에 대한 예시였구나? 여기 profession.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였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가 뭘 해야 되냐? 얘를 읽고 최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게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요런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겠다. 요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읽으면서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근데 의심스러우면 뒷문장을 보셔라. 여기서도 뒷문장에서 정답인 것이 확인되잖아. 되셨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 다음. 자, 주어진 문장 좀 먼저 읽으세요. 주어진 글을 읽으세요. 주어진 문장 먼저 읽으세요. 주어진 문장 읽으시면서 아, 요게 단서가 되는 것 같아. 찾아보세요. 요게 단서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세요. 방금 전 글보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주어진 글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주어진 글까지만. 자, 됐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어진 것만 좀 같이 볼게요. 주어진 글. 본인이 이거는 단서가 되는 것 같아. 이게 힌트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했어야 돼요. 그 부분을 나랑 같이 확인하자고. 가장 먼저 힌트가 되는 것은 the worst of these. 밑줄. 이것의 최악이요. these. 우리 뭐 잘 보기로 했죠? 대명사 잘 보기로 했죠. 대명사. 그죠? 대명사는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 이것들의 최악. 이것들 중에서 최악의 경우, 오케이? 이것들 중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잠깐. 도우, 별표. 근데 얘들아, 요거는 조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도우라는 단어가, 민기가 알고 있는 도우는 품사가 뭐야? 요거. 품사? 어떤 거? 다시? 아하. 부사도 있고, 사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도우는 어떤 거예요? 사실 우린 이것을 접속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도우 한 다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쓰면 접속사 맞아요. 동사 두 개의 접속사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얘를 봐봐. 여기 나오는 도우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양쪽에 컴마 찍고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는 지금 방금 민기가 말한 것처럼 얘는 부사가 맞아요. 얘는 부사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이면 양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 쓰이면 이 도우가 뭐냐?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알 줄 알았어? 그러나 이게 역접이에요. 도우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쓰면 이 그러나의 뜻이 돼요. 그러나. 그럼 얘도 연결한 거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이제 how에 but 이런 거 봤던 것처럼 여기서 얘도 연결을 하고 보셔야 되죠. 그죠?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 중 최악은 maybe 아마도 theory and law 인 겁니다. theory와 law가 최악의 경우래요. 뭔 소리야? What are
almost polar opposite. polar opposite 들어가면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폴라가 뭐야? 우리 저 이제 북쪽에 사는 그 곰 폴라 베어 이거잖아. 극을 말하죠. 폴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폴라 opposite이라고 하면 정반대다. 정반대다. 정반대. 그러니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것이냐? 바로 theory 그리고 law. 이 경우가 최악의 경우래요. 오케이? 뭐 안 좋은 경우가 몇 개 있나 봐. 그 중에 최악이니까. 그죠? 안 좋은 게 몇 개 있었나 보죠? 이렇게. 좀 설명. theory. 이 theory라고 하는 것은요. being a strong idea in science. 과학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는데요. while. 잠깐만. 이렇게 while 나왔잖아. 이럴 때 while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while은 반면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vague. vague란 단어가 있는데 vague는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에요. 애매하다. in common discourse. 이 discourse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나옵니다. 담화,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 theory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과학에서는 플러스. 강력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죠? 근데 일반 담화에서는 마이너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and 그리고 law, 법이라고 하는 것은 being a much more muscular. 이 muscular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쓰면 여기 뭐랑 비슷하니? muscle. 그렇지. muscle과 비슷하죠. muscle이 뭐야? 힘, 근육 막 이런 거잖아. muscular. 굉장히 강력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much muscular, social. 오케이? 보다 강력한 사회성을 갖는다. Then scientific concept.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는 마이너스. 일반적인 담화에서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잖아. 법. 야, 요즘 너희는 운전을 안 하잖아요. 나는 운전을 하니까 요즘에 2022년에 개정된 법 중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요즘에 제일 조심하는 법이 뭐냐면 이게 도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다가 우회전을 할 때 이거 많이 들었죠. 우회전 할 때 여기 횡단보도 이렇게 있잖아. 횡단보도 있는데 이게 파란불이야. 옛날에는 사실 파란불이면 여기 가고 있는데 파란불일지라도 사람이 없잖아? 그럼 그냥 쑥 가면 됐거든? 그냥 가도 됐어요. 파란불이어도 이제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도 됐었거든. 근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멈춰야 돼요.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멈추고 봐서 아무도 없으면 가도 되고요. 사람의 발 한 발자국 이렇게 다 있잖아? 근데 여기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바로 걸려요. 이거 엄청 세. 벌금도 나오고 이게 막 벌점도 나와요. 보험료도 오르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이거는 봐봐. 이건 법이죠. 자, 이 법이 뭐예요? 이 법이 로우죠. 오케이? 맞습니까? 근데 너희 그런 거 있잖아.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이런 거 배우잖아. 화학 시간에. 근데 그것도 법칙이잖아요. 법칙. 근데 샤를의 법칙에 어긋나면 감옥 갑니까? 벌금 물어요? 됐어요? 이해돼요? 어떤 말인지? 그건 theory.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theory. 이거는. 됐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 그거 어긋나면 감옥 갑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얘는 뭐예요?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얘가 강력한 거고 과학적인 것에서는 얘가 강력한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보죠. 요게 어디 들어가냐? 이 문자. 이 요약문이 이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theory와 law 이렇게 이런 거다.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 글쎄, 한번 읽어볼게요. 1. Facet of the nominal fallacy. 이게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nominal fallacy라고 하면 fallacy라는 단어는 혹시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fall이 있죠? fall이 뭐야? 빠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잖아.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fallacy 긍정적인 뜻이겠니? 부정적인 뜻이겠니? 당연히 부정적인 뜻이에요. 오케이? fallacy라고 하면 오류를 fallacy라고 합니다. 그리고 nomina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nominal은 명목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죠. 이름 붙이기 오류의 한 측면. 여기서 facet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 좀 어렵잖아. 처음 보잖아.
T 없애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 face. face가 뭐야? 얼굴. 얼굴이 뭐야? 어떤 면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명명 오류라고 합시다. 이 명명 오류의 한 가지 측면은,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 노미널 팔러시 씨 뭐야? 나 모르겠어.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정도 이야기는 설명해 주는 거다잉. The error. 실수. 어떤 실수? Believing that the label carries explanatory information. 조금 설명해 줄게. Believing that 이렇게 믿는 거지. 이 오류는 어떤 거? 명명 오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레이블. 이거 제발 라벨이라고 읽지 마. 레이블이야, 레이블. 레이블이 뭡니까? 이름 붙이기. 우리 여기 보면 이게 그 상표 같은 거 있잖아. 이걸 라벨이라고 하잖아. 레이블인데. 레이블이 뭐냐면 표딱지. 그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노미널을 말하는 거야. 그 명명,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carries explanatory information. 설명적 정보를 가지고 온다라고 믿는 그 오류. 즉 무슨 말이냐? 이름을 보면 얘가 뭔지 안다 이거죠. 이름 속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 레이블 속에 설명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오류라는 거야. 그러한 오류는 is the danger of using common words.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giving them a scientific meaning. 됐어요? 일반 용어를 사용하고 그 일반 용어에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위험. 그것이 명명 오류의 한 가지 측면이네요. 다시 조금 어려우니까 적어볼게. 우리는 nominal fallacy, 명명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 붙이기 실수. 이름 붙이기 실수가 뭐냐? 얘는 이름 보면 거기에 설명이 다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명명 오류예요. 이렇게 믿는 게 오류예요. 됐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 일반 용어. 일반적인 용어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야? 과학적 의미죠.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명명 오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오류니까 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the worst of these잖아. 이러한 것들의 최악이죠. 이 D가 뭐야? 이게 명명 오류네. 그죠? 그게 명명 오류일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왜? 정확하게 명명 오류라고 했는데 여긴 D라고 했잖아. 이해돼요 지금? 만약에 1번에 들어가려면 그 명명 오류를 지칭해야 돼. 그러려면 단수로 나왔어야 돼. 이해됩니까? nominal fallacy라고 하는 것은 단수잖아. 그러면 the worst of it 이렇게 나왔어야죠. D라고 그랬잖아. 그런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대명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대명사는 선행사. 그지? 대명사랑 선행사 사이에는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돼.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아닌 거예요. 됐어요? 가볼게. This has the often disastrous effect of leading an unwary public down a path of misunderstanding. 여기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lead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여기서 lead. 이 lead라는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이렇게 가서 down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unwary public 이런 사람들을 조심성이 없는 부주의한 사람들, 부주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용어를 과학적 용어랑 막 혼합해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 Down a path of misunderstanding. 오해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됐어요? 마이너스죠.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명명 오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번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오해합니다. 이것도 복수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D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한 번 더 가볼게. Words like theory. 그리고도 여기서 theory, law, false가 여기 나왔네. 됐습니까? 이 중 최악은 이 두 가지다.
그럼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했겠지.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해봤겠지. 그중 최악은. 그럼 무조건 1, 2번 절대로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럼 봐봐. Words like theory, law, force 이런 단어들은 do not mean in common discourse. 일반 담화에서는 what they mean to a scientist. 과학자들에게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화와 과학적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한 디지가 없어요. 됐습니까? 3번도 모호하죠.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한번 가볼까? Success. In Darwin. 이 얘네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네 이제. 자, 예시. 자, Success in Darwinian evolution.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이잖아.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돼. 다윈의 이론에서의 success. 이 success라고 하는 단어는 is not the same success as taught by Dale Carnegie. 됐어요? 데일 카네기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니까 갑자기 정치라고 하지 말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담화라고 해야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루는 거잖아요. 오케이? 뭐 그 예를 들어 접종을 할 거야 말 거야. 우리 정책을 어떻게 바꿀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치예요. 그게 담화지 뭐야. 그렇죠? 담화와 과학 사이에서 같지 않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4번 될까요? 아니요.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찾다가 디즈라고 하는 게 그 오류들이었거든. 오류의 첫 번째만 이야기했어요. 이해됩니까? 어떤 거? 바로 이 사회와 어떤 거? 이 과학. 요 얘기만 했다고요. 됐죠? 한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 아직 애매해요. 뒤로 볼게. Force to a physicist has a meaning quite different from that used in political discourse. 정치적인 담화에서 사용되어지는 그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잠깐 다르다 1번, 다르다 1번, 다르다 2번. 2개 나왔죠. 2개 나왔습니다. 이제 됐죠? 그럼 디지라고 받아줄 만한 것이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도 보기가 5번밖에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쓰지 말라고. 어디 보라고? 뒤를 보라고. 근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들은요. 이러한 차이들은 lead to sometimes serious misunderstanding.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Between scientists and the public that support their work. 그들을 서포트하는 대중. 잠깐. scientist, 과학. public, 대중. 과학, 대중. 오케이? 이 사이에서 큰 문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답번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 these difference, 요 차이, 이 차이들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글이 사실은 이렇게 순서, 이게 위치로 나오면 그나마 좀 읽을 만한데, 이거 주제를 찾으라, 제목을 찾으라, 이렇게 나오면 사실 잘 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가지고 주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순서나 위치로 나올 수 있고, 빈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글들 있잖아요. 어떤 사회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지문들을 좀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 끝나면, 이렇게 문장 삽입 끝나면 그 뒤편이 이제 테마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무거운 글들, 좀 어려운 글들, 그런 거 좀 읽어보게 될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주어진 글 읽어보세요. 요건 조금 쉬워요. 주어진 글 읽어보세요. 주어진 글에서 요게 힌트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셔야죠. 단서를 찾으세요. 단서를. 자, 주어진 글 잠깐 볼게요.
주어진 글에 나는 어떤 게 힌트가 될 거라고 봤냐면 that lesson. 그 교훈 동안에. 그 수업 동안에. 여기서 레슨 교훈보다는 수업이 좀 더 낫겠네요. 교훈 동안에 이상하니까 수업 동안에. 그 수업 동안에 수업이에요. 그 수업 동안에 학생들은 were seated. 그 참고로 얘들아 그 seat라는 단어는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앉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SEAT 얘가 되면 이제 명사로는 좌석 이렇게 되고요. 동사로는 착석시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were seated니까 앉혀졌다. 야, 너 여기 앉아. 넌 저기 앉아. 이게 were seated가 되는 거죠. were seated tightly packed in their allotted squares. 잠깐, 난 이것도 단서로 봤어요. Their allotted squares. allot이 뭡니까? 얘들아 그거 아니? 이거 알아요? 너희가 이거 밑에 나오는구나. allotted. 근데 이거 알아요? 로또가 뭡니까? 로또 복권. 그게 뭐냐면 라트란 단어가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어들라트 어느 쪽으로 나눠주는 거죠.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가 1등이니? 주는 거. 이게 얼랏이에요. 오케이?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lloted라니까 할당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할당된 square. 그럼 그 안에 뭔가 square가 있었어야 돼요. 그들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square. 그럼 누군가 그들에게 야 이거 여기가 네 square야? 이렇게 말해줬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for the duration of the period.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할당되어진 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tightly packed, 꽉 갇힌 채로 착석되어졌습니다. 됐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냐? 사실 이거는 우리 앞에 풀었던 두 문제에 비해서 연결어는 따로 없죠. 연결은 없지만 단서가 되는 건 대명사는 여전히 있고요. 대명사.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allotted squares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첫 문장. There is an optimal level. 여기서 optimal이라는 표현 나는데 opt가 들어가잖아. opt가 들어가면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영화 봤니? 모양 바꾸는 로봇? 트랜스포머. 그치? 트랜스를 아까 폼을 트랜스 하는 애. 걔네들 대장 이름 뭐예요?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임이 최고야. 옵티머스 최고 중에 최고 이런 뜻이에요. 옵티멀. 최적의 수준. 최적이라는 뜻이겠죠. 옵티멀 level of emotion. 그 감정의 최고 수준이 있습니다. That is necessary for increased learning. 향상되어진 학습을 위한 필수적 감정의 최적 수준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즉 다시 말해 첫 문장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감정 상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가보니까 too much or too little 좀 과해 또는 너무 나빠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cortex. cortex가 뭐냐면 피질, 대뇌 피질을 말하면 여기 나오죠. 대뇌 피질이니까 잠깐만 얘들아 이 문제 해석해볼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은 대뇌 피질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대뇌 피질이 뭐예요? 여기서 너희가 글을 읽으실 때 여기서 이 대뇌 피질을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걸 학습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연결되세요? 학습은 뭘로 합니까? 우리 머리로 해요. 우리 뇌 중에서도 전전두엽에서 하잖아. 고등학습은. 이해돼요? 그러면 뇌랑 관련되는 거 나왔을 때 이게 학습이구나라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물론 이 지문 한정. 이해되세요? 다른 지문에서는 또 다른 지문에서는 콜텍스라고 해서 그냥 되뇌 피질 이렇게 읽으면 되죠. 오케이? 근데 여기선 학습이라고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필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을 거거든. 몇 문장 안 된다니까? 그럼 필자는 다 연결해서 말할 거예요. 여기서 콜텍스는 학습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 상태, 요게 학습이 뭐라고? 요게 대뇌 피질, 콜텍스가 되는 것이고 감정 상태라고 하는 것이 too much or too little 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분이 너무 좋아. 돌아버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너희가 로또 복권을 샀어요. 미국 놀러 갔다가 복권 샀어요. 우리 저번에 말했었잖아. 그 메가 밀리언 이런 거 있잖아. 1등 됐어. 얼마? 1조 9천억. 자, 1조 9천억 당첨됐어. 난 기분이 좋으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이렇습니까? 미쳤어? 1조 9천억 하는 순간 뭐합니까? 내가 학교를 만들게.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만들어 내가 1등 하지 뭐.
장학금 내가 나한테 주지. 이런 별짓거리 다 할 수 있어요. 또라이 짓도 할 수 있고요. 공부가 됩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안 되죠. 또 하나. 엄마랑 싸웠어. 엄마랑 싸우다가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어. 옆에서 구경하던 형이 놀려. 동생은 비웃어. 이 상황에서 기분이 최악인데 공부가 하고 싶어. 이렇습니까? 미친지 않고서야? 이런 거 없죠. 오케이? 감정 상태가 너무 하이하거나 너무 로우하면 공부 안 되죠. 당연히. 됐어요? 이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that lesson 1번 아니죠? 레슨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This is why movies, books, and music that trigger emotions are easily remembered. 트리거는 이제 방아쇠라는 뜻이잖아. 방아쇠가 뭐냐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해서 빵 나가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작은 거 하나로 큰 일을 발생시킨 걸 그걸 트리거라고 해요. 그래서 방아쇠가 되기도 하고요. 발생시키다, 촉발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 쉽게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케이? 감정. 이 감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영화. 그러니까 영화라고 적을게요. 왜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 1개, 2개, 3개. 3개 이상 넘어다 10거. 됐니? 영화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감정 상태가 뭔가 발생한다. 감정이 발생된다.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기억이 잘 된다는 거죠. 재밌게 본 영화. 기억 잘 되잖아요. 재밌게 보면. 그냥 감정.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잊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저히. 오케이? 너무 멀리 갔네? 다시 돌아옵시다. 여기. 근데 여기 2번 보니까 The best lessons in life or in the classroom make you laugh, think, or cry. 일단 2번은 아니겠죠. 오케이? 레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죠? 아니, 여기 레슨이 나오고 이 레슨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that 레슨이라고 그랬으니까 레슨이 앞에 나왔어야죠. 맞죠? 일단 the best lesson. 근데 잠깐만. best lesson in life예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삶에서의 베스트 레슨이야. 이건 수업인가요? 이건 교훈이라고 봐야죠. 됐습니까? 근데 저건 뭘로 봤어요? 이건 교훈이 아니라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해 됩니까? 이런 게 약간의 속임수예요. 함정을 판 거죠. 야, 한 번은 3번 써라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니에요. 왜? 여기서의 레슨은 뭡니까? 여기는 수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During that lesson이라고 썼으니까. 근데 여기는 삶에서의 수업? 삶에서 최고의 수업? 교훈이죠. 이건 다른 거예요. In a classroom, make you laugh. 당신을 웃거나 생각하거나 울게 만들죠. 잠깐만, 이게 뭡니까? Laugh, think, or cry. 3개 나왔죠. 3개 중에 너희가 가장 쉬운 단어를 고르세요. Cry, 감정이죠. 근데 그것이 베스트 레슨이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학습이죠. 됐습니까? 3번은 아닙니다. 오케이? 뒷문장. One of my high school, 잠깐. One of my high school teacher. 나의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한 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 맞은편에 누가 있을까요? 학생이 있겠죠. 됐습니까? 내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removed all the furniture from the classroom. 교실에서 책상이랑 의자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가구를 다 없앴대요. 다 없앤 다음에 taped. 테이프 붙여가지고 표시한 거죠. small square. 잠깐. taped small square. 이렇게 자그마한 사각형을 테이프로 표시하였습니다. on the floor. 마룻바닥에요. That represent the amount of space a slave was afforded on the ships transporting them from Africa to America. 이렇게. 됐습니까? 해석해 볼게요. 그 사각형의 표시를 했습니다. 테이프로 사각형 표시를 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있잖아, 얘들아. 사각형 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룻바닥에 있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transporting, 그들을 옮기는 배에서 그들의 한 노예에게 할당되어진 공간의 양을 의미하는 거야. 잠깐만. 우리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 정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름이나 직함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케이? 그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어떤 사각형? 마룻바닥에 있는 사각형. 어떤 실험을 했다고요. 실험을 했는데 어디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무슨 학과에서.
이해됩니까? 똑같잖아. 오케이?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있죠. 이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스퀘어라고 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마룻바닥에 있는 그 사각형이야.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 노예들이 그 비좁은 틈에 이렇게 있었던 그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4번의 가능성은 있죠. 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나오셨고요. 사각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단서로 봤던 것이 레슨, 그리고 여기서 뭐 스퀘어 이거였으니까. 두 가지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4번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 4번에 써라 쓰지 마라? 아직은 쓰지 마라. 어디 봐라? 뒷문장을 봐라. 뒤에 보니까 We struggle to make it through the entire period and wondered how slaves could be in a similar position for months. 이렇게. 우리는요, to make it through, 돌파해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참기 위해서 뭘 the entire period. 잠깐만요. 선생님이 그냥 표시만 했죠. 근데 우리는 왜 견뎌요? 이상하잖아. 선생님이 표시하고 우리한테 그 사각형을 할당해 준 거죠. 그럼 그 할당되어진 공간에서 우리가 견디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정답을 보면 돼요. 뒤에 거 읽어보니까 4번이 확실하네요.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라. 그러니까 매번 말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푸실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오케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지금 여기 나오는 지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쉬운 지문들은 아니에요. 술술술 읽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단서가 되네. 수업에서 들었던 거. 그래서 여기는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의심스러워. 뒤에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쭉쭉 천천히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 파트 끝까지 몇 페이지죠? 82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79인가요? 79페이지. 79페이지까지 요거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되셨죠?